결국은 테슬라가 꿈꾸는 그런 뭐 로보택시라든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상, AI가 사실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쪽으로 도도하게 흐름이 간다라는 거에서 AI는 계속 투자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번 주 증시의 호재와 악재 한번 좀 구분해 볼까요? 네,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가끔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연속 조정이 없이 계속 다우라든가 S&P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 흐름을 띄고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엔비디아에서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거 보면 블랙엘이라고 하는 차세대 칩이 12개월치가 이미 솔드아웃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TSMC 같은 경우도 주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매출만 36% 늘었다 이래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고, 여긴 없지만 또 AMD가 블랙웰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칩을 또 출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AI에 대한 거품론이나 회의론에 대해서 좀 잠재워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강세를 띠면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인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던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1년쯤 있다가 들어온대요. 내년 11월부터 원래 들어오게 돼 있어서 지금 기대가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 싱가포르나 폴란드의 예를 보면은 편입시장 이후부터 바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경향들을 2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게 우리도 왜 MSCI 편입될 것 같다 이러면은 먼저들 들어와 가지고 편입 시점에 오히려 세론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채권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조만간 좀 유입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역시 기대하지 않았던 흐름이었는데 금리 인하가 좀 단행이 돼 가지고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채무를 들고 있는 분들한테 약간 이자 감경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는 흐름도 있었어요. 물론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시장이 좀 활력소가 되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겠고요. 어저께 가장 주후반에 즐겁기도 하고 대단한 경사 같은 개념은 역시 노벨 문학상의 쾌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단 상을 받았다 이런 거 개념보다도 이게 적지 않게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또 관련주들 한 10여 개 이상을 또 강한 상승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게 가장 큰 호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반면에 악재 쪽도 있습니다. 금투세 이슈가 아직 결론을 맺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이 주중에 발표가 됐는데 10조도 이제 지키지 못하면서 사실 9조나 버는 회사한테 너 돈 못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원래 13조 벌 거였잖아 이제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부진해서 이제 6만 원 깨지는 흐름, 어저께 잠깐 또 6만 원 터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또 어제조차도 600만 주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또 매도로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 발목도 잡고 주후반에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호재성 이슈 때문에 시장의 출발은 늘 좋았어요. 근데 후반 들어선 시장이 좀 꺾이거나 음봉이 나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시각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주후반에 공개된 이제 미국 대선의 판도, 이쪽에서 또 약간 이건 이제 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이 부상됐을 때 유리한 섹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악재로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7개 경합주의 결과가 트럼프가 좀 이기고 있다 이런 이제 통계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베팅 사이트에서는 그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오고 있고. 표차가 이제 확 벌어졌네요. 원래 완전 초록빙이었어요. 선거인단 축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1개 중에
한 7, 8개 경합주를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일단은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 흐름들이 좀 좌우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금리 쪽을 좀 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물이 4%로 다시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트럼프의 재부상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동 리스크 이쪽이 또 하나의 뭐 뇌관이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출렁거리는 게 그 전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빠르면 또 주말 정도에 이스라엘의 뭐 대이란 재보복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주말을 넘기면서 역시 좀 악재적인 이슈로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좀 초반에 강하다가 금요일 좀 가면서 뒤로 밀린 게 네. 뭐 중국 증시의 영향도 있고 또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이 불안감도 좀 잡힌 게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원래 이제 연휴 끝나고 또 기가 막힌 부양책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좀 그 8일 정도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12일 정도에 또 예정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기대는 하지만 또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반신반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휴 전과 또 연휴 시작하자마자 연휴 끝나고 딱 그 상해 증시나 이런 게 워낙 급등을 했다가 주후반 돼가지고 좀 그 차익 매물 맞고 내려가는 추세.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또 10%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들도 우리 시장에 적지 않게 좀 후반부에 좀 약해지는 증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왔다. 이러면은 이제 다시 또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2차 전지가 그래서 꼭 뭐 2차 전지가 트럼프랑 연결돼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유야무야 사실 좋은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뭐 그제인가 얘기한 거 보면 멕시코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1000% 때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00%가 아니고요. 1000% 얘기를 해서 뭐 사실 그런 거 보면 약간 또 우리한테는 뭐 약간의 낙수 효과 이런 거 기대 효과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IRA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건드리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의 뭐 의회라든가 또 일반 그 기업 단체 같은 데서는 IRA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뭐 청원하는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트럼프한테. 어쨌든 되고 나서 그가 공언했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언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결국 그 화석에너지 이런 쪽을 워낙 해가지고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쪽에는 조금 트럼프가 됐을 때 좀 기대값이 낮다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사실 추세는 좋거든요. 요새 네. 한 달 정도 뭐 2차 전지들 종목들 많이 올라온 건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약간 좀 꺾이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트럼프 재부상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미국 증시 쪽도 좀 보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쪽, 뭐 네. 이런 쪽들 보면은 뭐 태양광도 그렇고요. 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뭐 최근에 퍼스트 솔라나 이런 거 보면은 주후반에 좀 꺾인 폭이 큰 게요. 아마 뭐 그네들도 비슷할 텐데 이거 해리스 쪽 뭔가 탈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증시에서 다시 한번 뭐 좀 범위를 좁혀서 본다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업종들이 다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겠나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장에서 보면은 뭐 종목으로 보면 SG라든가 뭐 SY 스틸텍이라든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네. 종목들 있죠. 좀 뜬금없지만 뭐 왜 트럼프가 계속 종전이 될 얘기하는 것이다. 거죠. 예, 자기가 임기 시작하면 한 2주 만에 종전해준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수급이 조금 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이번 주 좀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 종목들 좀 구분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아주 급하게 주후반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 관련된 이슈가 대단해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표를 보시면서 가로쳐서 숫자가 나온 거는 이제 주간 단위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뭐 예스24는 어제 점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뭐 굉장히 놀라운 상승이었고요. 뭐 밀리의 서재 또 컴퍼니 K가 이제 그 일부 리디라고 하는 전자책 관련된 네. 그 사이트에 투자했다 이래가지고 또 거의 상한가 흐름 나왔고요. 뭐 경영권 이슈 때문에 최근에 고려아연 이슈도 뜨겁지만 이 티웨이 항공을 놓고서도 그 3%밖에 차이 안 나는 양쪽에서 굉장히 경쟁이 붙었다 이래가지고 사실 이게 주중반에는 굉장히 달아올랐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명 소노 시즌이 주간 상승률이 60%가 넘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금요일날 장 끝나고 더 이상 지분 싸움 안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 비슷하게 또 흐름이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비만하고 좀 섞여 있는데 비만주, 뭐 또 치매주, 또 뭐 탈모 이런 거 지금 믹스가 돼 있는 올릭스란 종목이 주간 상승률이 한 50%가 넘고요. 그래요? 5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또 펩트론이 일리아릴리랑 무슨 네. 그 기술 이전 계약은 아닌데 뭐 기술 탐사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기술에 대한 뭐 유용성을 알아보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50% 가까이 주간 상승률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재부상되면서 SG라든가 SY 스틸텍이라고 하는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 강세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어저께 이제 굉장히 그 주간 변동성이 컸던 섹터가 그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어저께 이제 그 많이 기대하셨던 그 로보택시 테슬라의 그 영상과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나왔는데 역시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을 하면서 관련해서 자율주행주가 그 영상이 막 시작될 무렵에는 엄청나게 솟았다가 영상이 마무리될 시점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약간 평가들이 좀 박하게 나왔어요. 네. 이래서 멋진 건 봤는데 언제 도대체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아마 테슬라도 좀 약세 흐름을 떴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종목 보시면 역시 이제 바이오 제약단에서 굉장히 일가를 이뤘던 종목들이 신고가를 많이 나타냈어요. 대표적으로 유한양행하고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금융주 쪽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주 눈에 띄었고 방산주도 신고가 나온 종목 보면은 현대 로템하고 LIG 넥스원. 그래서 지금 뭐 주중에도 우리 방산주가 역시 이제 중동, 우크라이나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수주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내는 섹터들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특징 지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근데 저 안에서 그래도 지금 좀 지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좀 섹터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려도 경영권은 어차피 뭐 지금 치고받지만 결국 거의 승자의 저주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빚내가지고 그 사고 있으니 그거. 네, 그리고 주후반에 뭐 고려아연 측에서 고려아연 뭐 공개 매수가는 영풍정유 공개 매수가를 더 훨씬 올렸는데도 시장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뭐 대명 소노라든가 이 티웨이 항공 쪽도 경쟁을 안 한다고 하니 바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영권 이슈는 정말 초반에 정말 한입 베어먹고 나오는 거 말고는 지속적으로 배팅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종가 결국 결론은 안 좋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 시즌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속력이 있는 건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단이 훨씬 결국은 오래 가더라고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많이 올랐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다음 주면 끝나냐? 보통 위험하니까 많이들 안 들어가실 텐데 그럼 결국은 많이 안 들어가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저건 이제 있는 사람들의 놀이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더 놀아요. 이게 뭐 저희가 좀 비속어까지는 아니지만 겐세이라고 하죠. 나도 한 입 좀 배워 먹을까 이러고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으면 놀아보셨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내치거나 아니면 잠깐 움찔하게 만들어서 이제 내쫓고 다시 가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예 사람들이 포기하고 야 이거 선업에 오른 종목한테 왜 들어가겠어 이렇게 하고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 사람들 플레이가 훨씬 쉬운 거죠. 그렇죠. 옆에서 막
끼어드는 그런 세력들이 없으면 훨씬 좀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방송 전에도 좀 여담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 이 이슈가요. 사실은 전에도 없었지만 아마 후에도 없을 법한 이슈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처음 봤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네. 상상도 못했죠. 네, 그게 반응이 나왔을 때 이 반응이 과연 단발마냐 아니면은 몇 번 더 이렇게 보면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점상이 간 종목도 있고 뭐 1, 20%좀 오른 종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 뭐 세계적인 반응이나 국내 지금 우리 뭐 독지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정말 나는 저거 안 봐도 하나쯤 소장을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주문폭주에 뭐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한강 씨 작품이라고 사이트에 도배가 될 정도인데 이 신드롬이 저는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최근에 흑백요리사 신드롬하고 약간 유사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 들어서 의외로 세겠는데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 20만 권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인 인구 한 반만 산다고 생각해도 그리고 어떤 분은 한 권이 아니고 한 10권 사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부 이런 시장이 갑자기 달성될 수도 있다 보고 근데 세계적인 관심도 있을 수 있고 뉴스 보니까 반나절 만에 13만 부가 팔렸대요. 야, 대단하네. 어쨌든 굉장히 출판계가 사실 지금 뭐 종이책 이런 거 사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그 반응을 보면은 전자책 분야가 있고요. 네. 종이책에 대한 이제 구매 주문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아마 뭐 지금 한강시 작품이 그런 구독 서비스나 이런 뭐 청음 서비스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는 작품이 많은데 그런 것도 시도하는 전자책 플랫폼 관련주들도 지속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 하여튼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저거 예스24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 네. 들고 있으신 분들은 무슨 모멘텀으로 저걸 들고 있었을까? 정말 재미없는 주식이잖아요. 정말 재미없죠. 저분들은 정말 어쩌면 책을 좋아하는 네. 한국의 출판을 뭔가 후원하는 마음으로 들고 있으셨다면 이번에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뭐 그렇죠. 어제 오늘 뭐 회자되는 거 중에 나 국문과 나왔는데 뭐하지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었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 조류가 네. 문과 특히 국문과 나오면 뭐 직장 이슈나 이런 거에서 별로 이제 선택의 폭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어제 유명한 뭐 짤 같은 게 돌더라고요. 국문과 나오면 노벨 문학상 받으면 되지 뭐 이런. 그 상금이 약 13억에서 14억인데 전액 비과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금 세금 얼마 안 내셔도 되니까요. 세금 저서 떼가면은 도대체 정부가 뭐 한 게 있다고 떼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도 안 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거 네. 받으셔서 국위선양하셨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 순수 그 문학 쪽을 달리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정말 더 좋은 책 쓰시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좀 해외 증시 흐름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글로벌 이슈에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계속 뭐 7, 8월, 8, 9월 좀뭐 고민했던 부분이 AI가 과연 지속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어찌됐든 뭐 젠슨왕을 비롯해서 리사수라든가 또 TSMC 실적으로 증명이 되듯이 끄떡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랑이라도 하듯이 블랙에를 처음으로 적용해가지고 이런 뭐 서버를 만들었다 이런 걸 아예 대놓고 홍보를 할 정도로 사실 이면에는 그런 게 열심히 없으면 계속 8월 달부터 제기됐던 AI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관련되는 칩의 실적, 칩 회사의 실적으로 좀 많이 덮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뭐 약간 해프닝 비슷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꿈꾸는 그런 뭐 로보택시라든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상, AI가 사실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투영되는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그게 뭐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지만 그쪽으로 도도하게 흐름이 간다라는 거에서 AI는 계속 투자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뭐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요즘 금리 인하 이후에도 계속 달리는 시기이긴 한데 지난 주말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봤을 때 C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좀 늦게 나왔어요.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된 재료거든요, 사실은. CPI가 높게 나오면 이거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고용 지표가 좀 불리하게 나오면 금리 빨리 내려야 되겠는데 이런 거가 이제 상충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주후반에는 이게 약간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사실은 지금은 고용 지표가 나오든 어떤 지표가 나오든 모두 다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해주면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렸는데 이게 약간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거기에는 뭐 글로벌 이슈 중에 지금 가장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 이슈에서 트럼프가 부상이 되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일기 때를 또 생각해 보거나 미중 관계의 어떤 격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금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하나의 약간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동 변수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말 거의 안 듣거든요. 네타냐후가 오히려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사실 트럼프가 바라는 바예요. 왜냐하면 유가도 어떻게 보면 뛰거나 아니 금리 부분에 있어서 좀 인플레를 그러니까 인플레가 떨어지는 걸 저해하는 요소로 유가가 작용하기를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의 어떤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외로 좀 크게 판을 벌리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한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앞두고서는 이게 해리스한테는 불리한 변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 3, 4개월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이걸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했는데 이걸 트럼프 트레이드로 지금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지금까지 온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해외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보면 이쪽으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야 이거 전체장에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또 본인이 얘기한 거지만 관세 대통령이 됐을 때 더 강력한 관세 대통령이 됐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떤 인플레를 다시 맞이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증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체크 포인트로 잡고 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그거는 제가 여기 체크 포인트라고 몇 가지 좀 다음 주 정도에 한정해 갖고 고려를 해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금요일 날 그 낮쯤에 나온 뉴스 보면 이란이 이제 주변국들한테 공개 경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도와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변국들은 이게 뭡니까? 근데 하여튼 핵시설 타격을 위협하다 보니까 핵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도 핵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말싸움을 하는 데서 그치면 좋은데 혹시라도죠. 확률은 낮지만 뭐 흔히 해서 정말 핑 돌아가지고 뭐 단추 눌러버릴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뭐 제3차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중국의 부양책이 뭐 우리 이제 국경절 연휴 전에는 굉장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중국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이번에 주말 끼고서 나올 그 추가 부양책 규모가 지금 시장에서는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약 38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인데 진짜로 나와주면 이게 그러면 우리 옛날로 치면 뭐 중국 장이 좋으면 우리 장도 좋아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또 디커플링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중국으로 또 자금들이 건너가는 현상들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체크를 해보지만 부양책의 효과가 사실은 좀 떨어지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 지금 미국이 그 뭐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초대형 허리케인이 훑고 지나간 데가 대선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재난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표심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지금 계속 회방 놓고 있고 해리스는 어떻게든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요 과정에선 지금 대선 흐름이 아주 박빙이라고 밖으로는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한두 달 계속 이슈가 됐던 위고비라고 하는 이제 비만약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에도 출시가 되는데요. 이게 지난주까지 보면 상당히 조금 기대 이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비만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관심이 커지고 비만약을 연구하는 회사들한테 좋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진짜 위고비에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안 가고요. 우리나라 개발사라든가 아니면 제형 변화 이런 것 쪽에 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많이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움직이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마치 이제 지난주에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나오고 나서 자율주행주가 세로뉴스 반응이 나온 것처럼 요것도 이제 15일쯤 출시 이후에 관련주들의 어떤 지속적인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뉴스 한번 검색해 보니까 네. 위고비 출하 가격이 그러니까 4주분이 37만 2,025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네. 이게 이제 얼마에 팔릴 것이냐. 그게 이제 그 제조사에서 이제 도매 가격으로 해서 이제 병의원 이 약국이 공급되는 가격이고요. 그거에 한 2배 정도 좀 보더라고요. 70에서 한 80 정도. 네, 야, 근데 비싸요. 탈모 등 부작용 주의하세요. 탈모를 걱정할 거기에 초점을 것이냐, 맞추시는. 아니면 그 살을 빼는 게 더 중요하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여기 14.9%면은 어떻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글쎄요. 근데 수치만 봤을 때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수치 아닌가요? 그 비만 치료제 이게 중에서. 사실 제가 고장표는 안 갖고 나왔는데요. 비교를 해놓고 유사작물하고의 비교를 보면 얘가 사실 기간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이거가 68주 맞아야 나오는 효과예요. 그래요? 임상의 결과 기준을 아. 보면. 68주면 사실 1년이 52주니까 1년 이상을 1년하고도 한 1년 3, 4개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한두 번 맞고 살이 쭉쭉 빠지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이틀에 한 번 꼴로 이렇게 계속 맞는 거를 1년 이상 해야지 빠지는 거라. 사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제가 좀 어이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거 믿고 또 계속 드실 거 아니에요. 에이, 비싸. 어이없네. 한 달에 80만 원인데요. 아니 근데 삭센다인가? 그거 맞으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네. 저 맞잖아요. 네. 입맛이 없어진대요. 아, 입맛이. 완전히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요. 심지어 지금 경쟁 약물들보다 저는 그렇게 아주 뛰어나진 않다. 지금 기간 대비해서. 예. 삭센다가 작년에 뭐 상당히 좀 우리 한국에서 좀 붐이 일었다 최근까지. 네. 뭐 그런 이야기 그쪽 맞으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심지어 담배 생각도 안 나서 네, 살이 좀 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위고비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이어트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고비가 아닌 걸로 아는데 다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파운드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계속 꾸준히 전 비만주를 물론 추천도 하고 얘기도 드리지만 개인적인 소신은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셔가지고 정말 정석으로. 무리 없이 빼셨으면 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고비가 일론 머스크가 복용했네. 맞았어요. 그래요? 이주연 대표가. 아, 역시 제가 감사합니다. 틀렸네요. 역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거는 여성들 분이 아. 더 세다 이렇게 네, 역시 이해를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